네, 원자재 가격이 한 주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중국 회복 기대감에 철광석, 유가 그리고 구리가 일제히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철광석은 선물 가격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한 주간 8.49%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따졌을 때 2%가량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WTI도 오늘 특히나 간밤 시티에서는 단기간에 $100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이유, 이 시장에서는 주요 요인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풀이됐고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에 대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철광석의 가격 상승은 철강 업황에 대한 하반기 개선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가장 큰 웃음을 짓고 있는 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올해 주가 추이를 체크해보니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27만 6,500원이었던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1년도 안 된 사이 2.5배가량 급등한 모습을 보여 현재는 60만 3천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포스코 홀딩스 그룹주의 현 시세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해서 일제히 그룹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던 만큼 오늘은 이 단기간에 그런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포스코홀딩스 1.49%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퓨처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일제히 오늘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 기대감까지 반영하고 있는 포스코의 그룹주, 리튬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의 차익 매물 실현 구간, 어떻게 고수님들 매수 접근 기회로 체크해봐도 좋을까요? 네. 두 번째, 2위 주제, 중국 철강 감산 시장 포스코그룹주 들썩. 포스코그룹주는 사실 철강에도 엮여 있지만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들도 쭉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철강까지 같이 붙게 된다면 그동안 2차 전지에 좀 매물이 쏟아진 것을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철강 관련한 종목들, 오늘은 약간 부진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추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철강 쪽 감산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국 내에 이제 최대 철강 업체하면 바오강철 그룹인데 중국 정부가 바오강철 그룹에게 이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춰라. 라는 부분을 이제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낮춰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워낙 그 철강 생산량이 중국 내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넘지 않으려면 하반기 생산량이 상반기 대비 한 13%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공급은 점차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급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철강 생산량을 늘렸던 거는 자국 내에 좀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량을 늘리게 되면서 이런 가격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건데,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국 생산 업체들에게 철강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 감산이 이게 한 번에 개선이 될까 하는 의구심 들긴 하는데 의심 안 해도 되는 건지. 중국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 그동안 썼던 부양카드들이 먹힐만 하면 철강을 만들어갑니다. 네. 철강 가격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철강 생산의 전 세계 50%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비도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래서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전주에 중국의 CPI 나왔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다 개선된 지표의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중국 그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이제 강하게 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리모델링 부양책하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선 부양책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철강 가격과 개발 관련 이슈의 부양책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철강의 가격이 최근 100불에서 120불대로 급격하게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철강 가격은 21년도에 220불이 최고점 역대급 가격입니다. 그래서 100불 수준에서 120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가격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가 그래 좀 살아나는 조짐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부양 카드를 힘차게 쓰는 과정에서 철강의 카드를 썼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적인 현상은 좀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반응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의 상승과 국내 철강 기업에 대한 주가 상황은 장기간의 흐름에서 그 기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개선된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주에서는 포스코를 말씀하셨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 이러한 주가 맥락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도 철강 가격과 철강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주,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보다는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 네, 거네요? 포스코가 국내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철강 기업의 면모보다는 이사연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에서 많이 좀 부각되고 주가 있죠? 부각됐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철강 이슈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반면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간에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보다는 현대제철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을 조금 두어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종목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네,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우디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같이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네, 최근에 이제 신스틸이라는 종목이 또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한 3개월, 4개월 전쯤의 기사를 좀 보시면 앞으로 이런 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에 대한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또 수요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김대중 고수가 말씀하신 거가 좀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네. 중국 쪽에서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70% 이상이 부동산에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빨리 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자국 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 지금 또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중국 쪽에서 싸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수출 물량을 싸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제재의 움직임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분위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의 흐름들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철강뿐만 아니라 뭐 구리 이런 기타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격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엔 수요단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좀 턴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하시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무난하게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철강주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골라 담아라. 네. 그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두 분 네. 얘기에 거의 공감하면서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 공급을 담당했던 중국이 감산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 거 안 사겠다, 관세 물리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중국이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생기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감산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경기의 흐름을 보고도 선택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중국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래서 외부로 나오는 철강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른 쪽에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와 좀 엮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좋게 보고 좋은 기업이지만 철강 시황과 관련돼서는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저도 현대제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동국제강은 아시는 것처럼 동국홀딩스와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철강 업황이 정말로 좋아진다면 조금 더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뭐 성광밴드, 태광 같은 종목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의 뭔가 인프라 물량이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는 세화제 강의 민감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이제 김종인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네. 글로벌리하게 정책적 리스크는 아직 분명히 있다라고 남아있다. 보여지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슈퍼 관세 그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이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게 중국을 겨냥한 거지만 사실 외국산 철강에 전체 다 부과가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 바이든 때 와가지고 다시 협정을 맺어서 지속 가능한 철강 협정 GSSA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만들자고 한 시한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10월까지. 네.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은 잘 드러나지 않고 비밀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치가 연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는 거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로 두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한 얘기 나왔으니까 경기 이야기를 좀 꺼내 볼 텐데 그 옐런 장관이 어제 유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 있어서 물론 지금은 경기 부분이 아직은 완전하게 돌아선 건 아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뭐 돌아설까요? 쉽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0불. 지금 현재 유가 수준 90불은 저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고요. 적당하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휘발유가 막 1,800원 막 부담돼 죽겠는데요? 그러면 잠깐 시계추를 돌려가지고 네. 한 10년 전에 기름값이 얼마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하고요. 유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2000년 이전까지는 대략 30불 내외에서 국제유가 수준이 움직였고요. 네. 2000년 넘어서의 유가 수준은 등락차가 좀 크긴 하지만 대략 80불 내외입니다. 다른 물가 수준 상승에 비하면 유가는 안 움직인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기름값 넣을 때 뭐 1,500원대이기도 했지만 유가 좀 올라가면 뭐 1,700원에도 넣기도 했었고요. 뭐 유가는 안정적으로 최근 20년 동안 움직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유가 90불은 비교적 현 수준에 맞는 단가에서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선도지표는 유가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도 경기지만 막 사우디랑 러시아랑 감산하고 그래서 더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가를 최근까지 사우디 감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놨거든요. 유가가 계속 70불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연초부터 지난 7월까지 68불에서 83불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8월에 83불 레인지를 돌파하면서 90불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동안 계속 억눌려 있던 가격치가 이제 일정 단계 원래의 상태로 올라온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로 걱정으로 물가에 대한 그 확장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왜? 유가는 모든 산업 생산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운송이 많다라는 거는 물동량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뭐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중국의 경기는 이제 돌아서는 초입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 김대중 교수님 보시는 거고 혹시 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쉽게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일단 중국 정부가 계속 이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뭐 결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현재 구간에서 중국은 뭐 몇 국가 그런 국가들이 슈퍼파워가 있는 몇 개 국가가 있죠. 뭐 러시아나 뭐 터키 이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몇 개 국가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선거하지 않고 계속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따라서 근데 지금까지는 일당독재를 하더라도 나름 뭐 효율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다라고 보는데 지금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저는 희망과 전망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그래요? 뭐 쉽게 망할 것 같지도 네. 않고 그다음에 중국이 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낙관하기도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얼마나 이 경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느냐가 결국 경기의 관건이기 때문에 뭐 결론은 좀 굉장히 몇 가지는 결론일 수 있지만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중국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 전제 조건은 네. 미국과의 화해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화해하는 것처럼 제스처 좀 있던데요? 어제 그제 몰타에서 그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네. 11월에 있은 에이펙 회담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이제 진행하는 물밑 내용들이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집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을 대응해도 될 만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한마디 할 시간이 돼요. 뭐 안 되는데 그냥 네. 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중국 경기를 바라볼 가장 큰 리스크를 비구이안 사태로 보잖아요. 비구이안이 과연 디폴트로 갈 것이냐. 근데 또 쏙 들어간 것 같기도 근데 이제 하고요. 디폴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게 이제 비구이안 자체는 부채가 너무 많긴 하지만 네. 자산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정하더라도 네.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고, 예전에 헝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비구이안은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자산 부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또 그 최악으로 갈 상황까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데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른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중국 그 시진핑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의 리더십과 직결이 된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든 5% 안팎의 성장률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조작을 해서라도. 뭐 예, 조작하면 안 되죠. 조작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너무 네. 비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은 첫 번째 시그널이고, 첫 번째 시그널이 철강 감산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손석구 고수는 중국 경제는 중요한 것, 즉 부양 의지다. 그리고 김종효 고수는 양수겸장의 포스코를 주목해보자. 저희 아까 종목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하창원 고수는 사우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철강 쪽은 관세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장 탑5 1회 주제 확인해보겠습니다.